얘들아 오늘 진짜 좀 재미없는 거 할 건데 한번 잘 들어봐. 알았지? 자, 얘들아 이거 찾았어? 양주 발산대 놀이 열어볼래? 야, 우리 다 왔어? 다 있나? 맞지? 근데 이거 너무 재미없으니까 미리 해놓자. 어? 아니 난 재밌게 할 수 없어. 아, 아, 나한테 압박 주지 마. 이대로. 아, 야 너무 부담 주지 마. 자, 해보자. 일단 여러분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민속극 갈래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데 조선 후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그게 요 민속극에 반영이 되어 있어요. 조선 후기는 일단 신분제가 동요했어. 맞지? 그 신분제가 동요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양반들이 뭐 하고 양반들 중에서 가난해서 몰락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원래는 양 양천제도였나? 양천제도 맞지? 양인 아니면 천민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거든. 얘들아 근데 중산층이 발달해요. 중산층의 성장.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서민들이 이제 양반들을 비판할 수 있게 돼? 없게 돼? 서민들이 양반들을 비판할 수 있게 돼. 그래서 서민의식이 성장했다. 요런 말 많이 하거든요. 요게 요 민속극에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문학의 향유층이 원래는 누구밖에 없었어. 양반밖에 없었어. 근데 양반들도 향유할 수 있고 서민들도 향유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요게 요 특징이 이 민속극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양반들은 좀 간드러지는 말 한자어 좀 많이 써요. 그쵸? 어려운 표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서민들은 무슨 말 많이 써요? 한자어 같은 말보단 조금 비속어 쉬운 말 비속어 많이 써. 자 그러면 이게 뭔 상관이야? 문학의 항유층이 양반 온리에서 서민들을 포함한다라는 거는 이 작품의 민속극에 한자어만 나올 거야? 아니면 비속어도 같이 나올까요?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어떻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 중산층이 어떻게 성장했어요? 상인들이 많이 발달했단 말이야. 상인들 물건을 주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얘들 그래서 이 당시에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이제 다 된다라는 게 발달해요. 여러분 그러면 물질 만능주의가 발달하면 혹시 흥보가 했었어요? 흥보가? 흥부전 했어요? 여러분 흥부전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흥부가 돈을 타러 가. 나라에 돈을 타러 가. 근데 돈을 그냥 줄 수가 없으니까 환곡을 줄 수가 없으니까 그 동네 수령이 매를 맞아야 되는데 죄를 지어서 매를 맞아야 되는데 흥부가 대신 매를 맞아주거든. 매품팔이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이 극에서도 어떤 장면이 나타나냐면 그 죗값을 치르는 거 형량을 돈으로 흥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형량을 돈으로 흥정한다는 것 자체가 양반들은 깨끗한 거야? 부패해 있는 거야? 부패해 있는 거야. 양반들의 부패한 모습 그 다음에 돈으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는 서민들의 모습 이런 게 나타난다. 민속극 갈래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글을 볼 때도 형식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쌤이 지금 말해준 요 내용은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형식적인 측면이에요? 이 글의 내용적인 측면이에요. 조선 후기에 생활상에 많이 드러나는 거. 그러면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민속극이라는 요 갈래 개념을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민속극이 혹시 어디서 향유됐을까요? 우리나라 극갈래는 연극들은
무대 있었어? 너네 이번에 그 좋은 극장 갔다 왔지? 그렇게 무대 있었어? 무대 없었게? 무대 없었어요. 그래서 민속극의 첫 번째 특징, 일정한 무대 장치가 없었다. 얘들아, 무대 장치가 없는 것의 의미가 뭘까? 무대 장치가 없어. 아, CG가 없어. 당연히 CG가 없어.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단 우리나라 민속극은 관객들이랑 소통을 많이 하게 안 하게? 관객들이랑 소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외국 서양 사람들은 무대를 완전 높게 화려하게 만들잖아. 그래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관객들이 무대 위의 배우들을 봤을 때 너무 동경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야. 너무 멋있다고 막 찬탄하게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장면 전환이 되게 자유로워. 일단 이거 이따가 한번 찾아보자. 장면 전환이 되게 자유롭고요. 두 번째, 관객과 무대가 소통이 잘 돼요. 객석과 무대 간의 소통이 되게 잘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공연할 때 관객들만 두고 한 게 아니다. 거기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걸 뭐라 그러게? 악공이라 그래. 그래서 악공과 무대 위의 배우들 간의 소통이 되게 잘 일어나요. 자, 그러면 특징은 이따가 좀만 더 읽어보면서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자, 양주 별산대놀이인데 여러분, 양주는 실제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주 별산대놀이는 실제로 양주 지역에서 있었던 요 민속극들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작자미상, 당연히 작자미상이고. 가볼까요? 제7과장 샌님놀이, 제1경 의막사령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 여기서 과장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조금 아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과장 제1과장, 2과장, 3과장 해가지고 뭐 8과장 이렇게까지 이루어져 있거든. 얘들아, 우리나라 민속극의 특징이 뭐냐면 과장 간의 내용이나 인물이나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인과관계가 없어. 얘들아, 이런 걸 뭐라 그러는 줄 알아? 피카레스크식 구성이라 그러게, 옴니버스식 구성이라 그러게. 이런 걸 옴니버스식 구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속극의 특징, 옴니버스식 구성이에요. 자, 가봅시다. 탈의 모양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말뚝이랑 쇠뚝이랑 도령님이랑 샌님이랑 서방님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말뚝이 얼굴 어때? 까매. 그리고 그 눈은 똑바로 돼 있지. 쇠뚝이 어때? 쇠뚝이? 일단 머리카락이 있어. 근데 눈은 정상이야. 그치? 머리카락이 있어. 일단 도령님은 어때요? 도령님 눈 정상 같아요? 입은요? 입 괜찮은가? 얘들아, 샌님은 어때? 얘들아, 이 사람 이거 봐봐. 얘들아, 코랑 입이 연결되어 있지. 너네 이런 거 뭐라 그런 줄 알아? 야, 이거 되게 슬픈 거야, 얘들아. 요즘에도 애기가 언청이로 나올까봐 엄마들 엄청 걱정해. 너네 언청이 알지? 언청이 몰라? 그래서 바로 애들 태어나자마자 엄마 못 보게 성형수술 바로 집어넣고 뭐 그렇게 많이 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샌님은 언청이고요. 써보세요. 그 다음에 눈이 어때요? 눈이 정상이야? 삐뚤어져 있어? 삐뚤어져 있어. 얘들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웃기기 위해서. 자, 양반탈이랑 서민탈이 달라요. 여러분, 양반들의 탈을 보면은 신체적인 결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조롱하고 싶은 거, 풍자하고 싶은 대상은 양반일까 서민일까? 양반인 거야. 자, 양반들이 풍자의 대상이라서 풍자, 조롱의
대상. 요즘은 얼굴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지. 근데 옛날에는 못생겼다고 이렇게 놀릴 거야. 이 사람들이 좀 멍청하고 모자라다고 놀릴 거거든. 그러니까 신체적 결함을 일부러 집어넣었던 거예요. 여러분, 조롱한다 그래요. 웃긴다. 걔네를 가지고 웃음을 유발한다. 세 글자로 할 수 있어? 해학적 괜찮은데. 희화화. 얘네를 통해서 웃음을 유발한다. 그래서 희화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때 얘들아? 쇠뚜기 혹은 취바리의 탈 이렇게 말하거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얘가 원래 전의 과정에서는 취바리였던 거예요. 근데 이번 과정에서는 얘가 쇠뚜기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쇠뚜기 그 당시에 배우가 많을까 안 많을까? 이런 거 하는 배우가 많지 않겠지. 그러면은 등장인물을 바꾸고 싶어. 취바리에서 쇠뚜기로 바꾸고 싶어. 그러면은 사람을 다 일일이 바꿀 수가 없으니까 탈 가지고 쇠뚜기야 취발이야 이번에는 쇠뚜기야 이번에는 취발이야 하면 인물 전환이 쉬워 어려워? 되게 쉬워진단 말이야. 그래서 서민탈에서는 특히 쇠뚜기 같은 경우 쇠뚜기랑 취발이랑 이렇게 전환되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인물 전환이 쉽다는 점. 그 다음에 이따가 보시면 쇠뚜기랑 취바리가 양반들을 막 비판해요. 쇠뚜기랑 취바리, 쇠뚜기랑 취바리 아니라 제 이름 뭐더라? 말뚝이. 말뚝이가 양반들을 막 비판하거든요. 여러분, 요 양반이 비판하는 게 내 얼굴, 내 이름 까고 하면 쉽게 비판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탈을 쓰고 하면 비판이 쉬워 안 쉬워?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노골적으로 비판할 수 있도록 탈이라는 어떤 방어막을 씌워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양반 탈의 역할과 서민 탈의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가볼게요. 말뚝이가 샌님, 서방님, 도령님을 데리고 등장한다. 샌님은 붉은 탈을 쓰고, 도영아 읽어줄 수 있어? 중현이한테 읽어달라. 중현이 읽어줘. 자, 얘들 그러면 반으로 딱 쪼개봤을 때 요까지가 양반들의 뭐를 묘사하고 있어? 외양을 묘사하고 있고, 여기는 누구를 묘사하고 있어요? 서민, 말뚝이랑 쇠뚝이를 묘사하고 있다. 그쵸? 외양 묘사하고 있는데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 양반스럽게 입었어 안 입었어? 도포 양반들이 입는 거야. 얼마나 걸리적거려. 꽃무늬 부채. 얘들아, 부채는 무조건 양반 상징이다. 부채, 서민들 부채 안 썼어요. 그 다음에 검은 배로 만든 유건을 썼고요. 그 다음에 흰 털을 쓰고 도포, 꽃무늬 부채, 관을 썼어요. 자, 또 도령님은 전복을 입고 꽃무늬 부채를 들었다. 얘들아, 그러면 이 사람들의 외양이 양반에 맞아 안 맞아? 양반 체면에 맞게 입어놨어. 그럼 서민들은 어때? 서민은 페랭이를 쓰고 대나무로 만든 채찍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대나무로 만든 채찍은 얘가 원래 말뚝이 뭐 하는 사람인 거야? 마구간에서 일하는 애라서 그래요. 마구간에서 일하는 애. 잠깐만. 마구간에서 일하는 하인이라서 요 채찍을 든 거예요. 이때 취바리는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곳을 준비하는 의막사령인 쇠뚜기 역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의막사령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니까 쌤이 바꿔왔거든. 여관 심부름꾼, 이 정도로 딱 생각하세요. 여관 심부름꾼. 어찌됐건 둘 다 이제 하인이에요. 자, 얘네는
양반스럽게 입지 않았지. 그냥 자기 직업에 맞게 입었지. 자, 그 밑에 가볼까? 말뚝이와 양반 일행이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양주 땅에서 해가 넘어가는 줄도 모르고 산대 탈놀이를 구경하다가 객지에서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과거를 보러 가던 중 양주 땅에서 놀다가 거처할 곳을 구하지 못했어. 그리고 나서 양주 별산대 놀이 이 작품이 시작되는 거지. 얘들아, 그래서 요거 여기서 이런 설정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 극이 상연되는 장소랑 극중 설정 장소랑 똑같이 설정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가 양주야. 여기 근데 양주라고 하는 거야. 여기가 부산이야. 부산이라고 말하는 거야. 극중 장소가. 괜찮지? 자, 넘어가 볼까? 재미없지? 어떡해. 너무 재미없어. 애들이 약간 급격히 텐션이 떨어졌어. 자, 말뚝이가 그러나 저러나 내게 좀 곤란한 일이 생겼다. 무슨 곤란한 일이 생겼단 말이냐? 다름이 아니라 내가 우리 댁의 샌님, 서방님, 도령님을 데리고 과거를 보러 가는 도중에 산대놀이 구경을 하다가 하루 해가 저물었는데 하룻밤 묵을 의막을 정하지 못했다. 나는 여기에 아는 친척도 없고 아는 친구도 없어 곤란한 차에 너를 만나서 다행이다. 나를 봐서 우리 댁 양반들이 임시로 거처할 의막을 정해다오.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지금 잘 데 없어 라고 말하니까 쇠뚜기가 도영아 이제 읽을 수 있어? 한번 읽어줘. 자, 얘들아, 여기서 이 민속극의 특징을 좀 알 수 있다. 놀이판을 여러 번, 자, 음악 하나 정해줘 했더니 지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얘들아, 요거 어때? 여러 번 돌고 나서 지었다라고 말하는 거.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극의 특징이 뭐예요? 무대 장치가 있다 없다? 무대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장면 전환이 뭐 하다는 거 한 번 더 해볼까? 되게 자유로워. 원래 서양 연극이었으면 뒤에 뭐 바꿔줘야 돼. 학교 내가 뾰로롱 하면서 이렇게 막 쳐줬다가 다시 딱 펼쳐지면서 자, 여관을 지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저렇게 믿었단 말이야. 있다고. 그 다음에 보아하니 거기 담배도 먹을 듯하여. 여러분, 담배 일단 딱 별표 쳐보세요. 담배는 누구만 할 수 있었게요? 양반들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양반의 상징이에요. 양반의 권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담뱃대가 길면 길수록 지위가 높은 사람이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어른이랑 맞담배 하지 말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지우가 담배 필 거야. 그 쌤이랑 같이 이렇게 맞담배 할 수가 없다고. 알았지? 왜냐하면 싸가지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만약에 더 지위가 높으신 분이면 내가 더 짧은 담배를 써야 돼. 곰방대를 써야 돼. 자, 담배도 먹을 듯하여 방 하나 가지고 쓸 수 없어? 엥? 얘들아, 담배를 먹을 듯해서 방 하나 가지고 쓸 수 없어? 이게 뭔 말이에요? 당시 양반들은 담배 필 때 뭐를 따졌다는 뜻이야? 방을 따졌다는 뜻이야. 여기는 담배 피는 방, 여기는 밥 먹는 방, 여기는 공부하는 방 이렇게 방을 따졌다고요. 당시 양반들의 담배 필 때도 방 따지는 모습을 풍자하는 거예요. 그 새끼들 방 한 개로 안 되겠지. 담배 핀다는데 안 되겠지. 그래서 사랑이 있는 집을 지었다 하면서 자기가 지은 집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바깥 사랑에는 동그랗게 말뚝을 돼지우리 같이 받고 안은 동그랗게 담 쌓고 문은 하늘로 냈다. 이만하면 되겠지. 자, 그럼 상상해봐. 실제로 이런 장치는 없었지만 집을 어떻게 지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뚝을 박아가지고 지었어요. 여러분, 이게 마치 뭐처럼 보여요? 돼지우리처럼 보여요. 여러분, 요 돼지우리는 양반들의 지금 임시집이거든요.
그러면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게 누구야? 돼지지. 그러니까 양반이 뭐라는 거야? 돼지라는 거야. 얘들아, 이런 게 바로 풍자적인 거야. 양반을 돼지 취급하고 있잖아. 문을 하늘로 냈대. 이건 뭔 뜻이야? 들어갈 문이 없어. 얘들아, 그러면 들어갈 문이 없어. 요렇게 말뚝만 쳐져 있어.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면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로구나. 그 방에 들어가려면 물구나무를 서야 되겠구나. 당연히 지금 입구가 없으니까. 이 말뚝 때문에 입구가 없으니까 물구나무를 서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약간 돌아서. 여러분 그림 그리고 있어요?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이렇게 물구나무 서서 들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말하는 거. 얘들아, 그렇다면 이 집이 정말 고래담 같은 기와집이야? 아니면 살짝 반어법이야? 살짝 반어법이야. 얘들아, 요 반어를 통해서 말뚝이가 하고 싶은 게 개소리 하네 이거야? 아니면 맞장구 쳐주는 거야? 그 새끼들 돼지우리에 들어가는 게 맞아. 맞장구 쳐주는 거지. 돼지우리처럼 지었네? 야, 돼지우리는 좀 아니지. 아니라 그래, 우리 양반들한테 딱 맞는 기와집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반어를 통해서 쇠뚜기가 우리 양반들을 돼지 취급하는 거에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자, 이 의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절대 같은 팀입니다. 무조건 같은 팀이에요. 그 방에 들어가자면 물구나무를 서야겠구나. 그러니까 쇠뚜기가 그렇고 말고 하고, 너하고 나하고 말하는 게 불찰이지. 미안하지만 우리 양반들을 안으로 모셔야겠다. 자, 너하고 나하고 말하는 게 불찰이지. 요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양반들이 이 무대 앞에 나와 있겠어? 안 나와 있겠어? 생각해봐. 얘들아, 이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양반들이 옆에서 듣고 있는데 말뚝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 싸가지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말하는 게 불찰이지. 이 말은 뒤에 지금 양반들을 세워놓고 자기들끼리만 얘기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상대방을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무시하는 거죠. 양반 무시하는 거야. 이거 이따가 너네 학습활동에서 찾으면 돼. 더 내려가 보자. 미안하지만 우리 양반들을 안으로 모셔야겠다 라고 하니까, 야 이놈아,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너는 대관절 그 댁에 누군데? 나 그 댁 하인이야. 그러면 그 양반들 어디 있는데? 저 밖에 있다. 우리 어서 안으로 모시자 하고 이제 데려갑니다. 쇠뚜기는 앞에 서고 말뚜기는 뒤에 서서 양반을 을막 안으로 모는 소리를 한다. 고이 고이 고이. 여러분, 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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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데리고 가는 게 뭐야? 들어가십시오,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뭐를 모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돼지 모는 소리를 내는 거예요. 쇠뚜기는 또 뒤에서 채찍을 들고 돼지를 쫓듯이 소리를 친다. 두두두. 자, 그러면 새님이 의막 안에 들어가서 앉았어. 얘들아, 이 장면도 봐봐봐. 이 사람들이 문 열고 들어가거나 뭔가 뒤에 장면이 바뀌었어? 아니면 그냥 들어와서 들어오는 척해서 탁 앉았어요? 그냥 들어오는 척해서 딱 앉았어요. 장면 전환이 뭐해 보여요? 한 번만 더 써봐. 장면 전환이 자유로워. 얘 말투가 네, 이 의막 네가 정했니? 아니면 누가 정해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말뚝이가 네, 우리 댁 새님께서 말뚝이가 이제 쇠뚜기한테 말을 걸어요. 물어보잖아. 누가 정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쇠뚜기한테 야, 우리가 거처할 이 의막을 누가 얻었느냐? 네가 얻었느냐? 다른 사람이 얻었느냐? 하고 말씀하시길래 이 동네 아는 친구 쇠뚜기가 얻었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걔 좀 보자꾸나 하시더라. 너 가가지고 새님 한번 만나봐. 그러니까 쇠뚜기 입장에서는 내가 왜? 이런 생각이 들겠죠. 내가 왜 너네 집 양반들을 만나는데? 그러니까 말뚝이가 하는 말, 야 아니야, 나중에 벼슬 하려면 꼭 만나야 돼. 그러면 네 말대로 보고 와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단 나중에 벼슬을 하려면 꼭 배워야 한다. 여기서 당시의 시대상 드러나 안 드러나? 어떤 시대상이 드러나요? 양반
벼슬을 하려면 왜 양반을 만나야 돼? 사고 팔았으니까 부패해 안 부패해? 부패했어. 벼슬을 사고 팔았으니까 부패. 그 다음에 그러면 네 말대로 보고 오마. 얘들 여기서 알 수 있는 쇠뚜기는 개인적으로 신분 상승에 대한 욕구가 있는 친구야? 없는 친구야? 있는 친구야. 쇠뚜기는 출세 욕심이 있는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지만 보고 오는 거겠죠. 말뚝이가 어서 갔다 와 했더니 쇠뚜기가 쳐라 이랬어요. 악사들이 타령장단을 연주하면 쇠뚜기가 춤을 추면서 양반 일행 앞뒤를 돈대. 얘들아 여기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세연아 여기 하고 싶은 말 없어? 쳐라. 누구를 보고 뭐를 치라고 한 거야? 악공들한테 악기를 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무대 장치가 없기 때문에 뭐랑 뭐의 소통이 자유로워? 무대와 이제 악공들한테 말했으니까 악공 또는 객석 악공의 소통이 자유로웠던 거예요. 자 그래서 철화 해가지고 타령장단을 연주하니까 쇠뚜기가 춤을 추면서 양반이랑 앞뒤를 돌았대. 얘들아 그러면 음악도 있었고 춤도 있었어. 그러니까 이 시대극이라는 건, 이 민속극이라는 거는 진짜 연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이에요. 연극과 춤과 노래가 하나가 된 종합예술이에요. 됐죠? 자 여러분 그리고 요렇게 음악을 하고 춤을 추면 뭐가 막 고조되겠어? 흥이 고조돼. 왜냐면 서민들이 즐기던 거라서. 자 연주를 중지하면 말뚝이 앞으로 딱 와서 내가 가서 양반들을 자세히 보니 그놈들은 양반의 자식들이 아니더라. 양반 자식들이 아니더라. 자 그러면 그 사람들 얼굴 한참 보고 와가지고 이제 말뚝이한테 뒷담 까는 내용이죠. 들어볼까요? 샌님을 보니부터. 세연아 읽어봐. 샌님을 보니. 자 이들 그럼 여기 밑에 좀 찾아봐봐. 밑에 두부보자기 뜻 찾아봐. 두부보자기. 그 다음에 사당보자기 이런 거 찾아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아까 샌님이 뭐를 쓰고 있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샌님이 뭐 쓰고 있다 그랬어요? 유건 쓰고 있다 그랬는데 그 유건을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두부보자기라 그러는 거야. 둘이 생김새가 비슷했나 봐. 근데 이 사람이 일단 차은우는 진짜 거지 같은 걸 입어도 예쁠 거 아니야? 근데 양반들이 하도 꼬라지가 별로니까 생긴 게 좀 못생기고 모자라 보이니까 걔는 유건을 써도 두부보자기 쓴 것 같다라고 인식된다는 뜻이지. 넘어가 볼까? 또 꽃그림이 그려진 부채 한량자식이다. 서방님은 관은 썼으나 꽃그림이 그려진 부채. 그 다음에 도령님은 전복에 전대띠를 메고 사당보자기. 여러분 아까 도령님은 뭐 썼다 그랬어요? 찾아보세요. 도령님은 뭐 없나? 도령님은 뭐 없네? 흰탈. 뭐 그래. 그런데 걔도 전복에 전대띠를 메고 사당보자기를 썼으니 그놈도 양반의 자식이 아니더라.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지금 양반들의 차림을 보고 얘네들을 뭐 하고 있어? 조롱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 조롱이 직접적이에요? 간접적이에요? 듣는 양반 기분 나쁘겠어? 안 나쁘겠어? 어이 잡종 이렇게 부른 거잖아. 잡종 그놈도 양반 자식이 아니더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직접적인 비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쇠뚜기랑 말뚜기 중에서는 누가 좀 더 뒤가 없는 친구야? 쇠뚜기가 더 뒤가 없는 친구야. 되게 직접적으로 비판하고 굉장히 강렬하게 비판하는 친구라면 취바리는 조금 간접적으로 그 비판에 동조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얘는 하인이거든요. 근데 쇠뚜기는 자유로운 애잖아. 그러니까 좀 더 쇠뚜기가 직접적이야.
탈 색깔도 보면 쇠뚜기는 빨간색이야. 굉장히 강해. 근데 말뚝이는 그냥 까만색이거든요.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랬더니 말뚝이가 하는 말, 아니야. 그렇게 꼴 보기 싫은 게 왜 그러냐면 그 댁이 너무너무 가난해서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그래. 구색을 맞추어 의관을 입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을 한번 봅시다. 그 댁이 무척 가난해서 세물전에서 옷을 빌려 입고 와서 그래. 얘들아, 왜 가난하겠어? 무슨 양반이라서? 잘 사는 양반이 아니라 몰랑 양반이라서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양반이라고 다 잘 살지 않았구나. 조선 전기까지는 양반이면 다 잘 살았어요. 근데 후기가 되면서 가난한 양반들이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허생전에 허생처럼. 아시죠? 그래서 몰랑 양반이라서 그렇다. 구색을 맞추어 의관을 입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걸 알 수 있지. 얘들아, 근데 몰랑 양반인데도 빌려서 입을 것까지 했다는 거는 조금 허세 아니야? 없는데 왜 굳이 빌려 입어? 그냥 가난하게 입으면 되지. 일단 빌려 입었다라는 거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양반들의 허위의식이에요. 그럴 돈도 없으면서 이거는 꼴의 양반이니까 부채는 해야 되겠다. 꼴의 양반이니까 전대는 갖춰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허위의식. 자, 옳거니 세물전에서 빌려 입고 와서 구색이 맞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면서 넘어가는데, 여러분 넘어가도 될까요? 괜찮아? 세수 좀 하고 와. 세수하고 와. 괜찮아? 세연이 안 되지? 세연이 안 되고 수빈이 나가서 물 먹고 와. 빨리 갔다 와. 감규 빨리 갔다 와. 감규 살아있어 죽었어? 감규 많이 죽었지? 아! 쉬는 시간 지금 19분 20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쉬는 시간에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이거 진짜 싫지? 진짜 재미없지? 나도 세상에 제일 싫어해. 나 이거 할 때마다 쌤도 진짜 이거 왜 싫어하는 줄 알아? 나도 고등학교 때 이거 배웠어. 나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야. 너무 싫어. 자, 바로 해도 될까요? 아, 잠깐만요. 괜찮지?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자, 그래서 샘님이 앞에 꿇어앉아 있는 쇠뚜기를 향하여 여봐라 이놈 했더니 쇠뚜기가 뭐라고 해요? 쇠뚜기 시작. 쇠뚜기 시작. 내 이름이 버젓이 있는데 어떤 놈이 나더러 이놈이래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쇠뚜기가 대들어 안 대들어? 얘들아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대듬. 그러니까 너 이름 뭔데? 뭐라고 불러줄까? 이랬더니 쇠뚜기가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은 아첨아 번개 번자요. 아번 이렇게 아번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아첨아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뇌산자잖아. 아첨아 자. 자 그러면 내 이름 뭐야? 아번.
외국인은 같아요? 여러분 뭐 같아요? 아버님. 아버님 같죠? 여러분 이거 아버님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원래 뜻이 뭐냐면 아첨이 번개처럼 빠른 자 이 말이거든요. 아첨 아자의 번개 번자니까 아첨이 번개처럼 빠른 자 요 뜻인데 붙여 읽어보면 아버님, 아버지처럼 느껴져. 그러니까 내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내 이름이 궁금하다고? 내 이름 아번이야. 그랬더니 불러봐. 이랬더니 새님이 아이고 얘 이름이 왜 이렇게 평평하니? 번아 번아 이렇게 불러. 얘들아 아번이라고 못 불러. 왜 못 부르겠어? 아버님 같잖아. 그러니까 아번이라고 못 부르는 거야. 알겠지? 내 이름이 자 엄마야. 날 불러봐 얘들아. 엄마라고 못 부르는 거야. 왜냐면 내가 네 엄마가 아니니까. 알았지? 일단 지금 아빠가 아닌데 아빠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반들이 이름을 못 부르고 번아 이래요. 그래서 쇠뚜기가 너 글 알지 않아? 한번 붙여서 불러봐. 내 이름 아번이라니까. 하니까 양반이 못 불러요. 아 쩔쩔매면서 아이고 이름이 왜 이렇게 팽팽하냐? 번아. 쇠뚜기가 아니라니까요. 빨리 배워봐요. 글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붙여서 불러봐요. 왜 이렇게 찔찔 매세요? 아자 번자야. 박자 도자 영자야. 도자 영자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보게 아자 번자가 무엇이오? 도대체 쌤님 글 배운 거 맞소? 어서 그러지 말고 붙여 불러요. 아 어서 붙여서 불러요. 아 진짜 아번 여러분 아번이라고 딱 부르는 순간 말 쇠뚜기의 의도에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쇠뚜기 의도에 넘어갔어. 그랬더니 말뚝이가 왜 그러느냐 하면서 바로 존대해요 하대해요. 바로 하대해요. 여러분 이 하대가 바로 양반과 말뚝이 쇠뚜기의 관계를 위계를 뭐한 행위야? 전복한 행위야. 그치? 위계가 뒤집어졌어. 자 사실은 얘네의 의도가 이랬던 거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아번의 뜻은 이게 양반이 아번이라는 소리만 생각한 거지 의미를 생각했으면 아번이라고 부르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의미가 뭐예요? 아첨이 번개처럼 빠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반이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뭐만 생각한 거야? 소리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저렇게 쩔쩔맨 거야. 아니 저 의미가 저렇게 쉬운 의미인 거 알았으면 쉽게 말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쉽게 말 못하고 쩔쩔맸어? 소리만 생각했으니까. 자 얘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양반들이 어때 보여요? 무식하고 무능해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양반을 비판하는 게 신체적 결함만 비판했을까? 아니면 양반의 어떤 무능함과 무지함도 같이 비판할까? 무능함과 무지함도 같이 비판하는 거야. 옛날에 개그 콘서트 같은 거 있었을 때는 바보들이 꼭 바보 분장을 하고 나왔어요. 코 질질 흘리는 모습 뭐 이렇게 하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외모 비하가 되니까 그런 것도 할 수가 없죠. 됐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빡치겠어 안 빡치겠어? 빡치겠지. 자 그 다음은 다음 쉬는 시간 하고 할게. 됐어. 자 갔다 와.